추석 전후로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기고 있는데요. 역시 시장이 변동성과 함께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하락론을 외치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각종 이슈들을 확대, 재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많은 이슈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만 한번 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들어서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게요. 미국의 급체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외 주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조기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게 바로 요지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29일 코스피 지수도 전일 대비 1.2%가량 내린 306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8월 달의 저점을 한번 장중에는 깨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장중에는 3030포인트까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각각 3100억 원, 1600억가량 매도하면서요. 지수를 좀 끌어내린 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다만 개인들만 나홀로 한 9600억가량, 거의 한 1조가량 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수 3000포인트를 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비롯해서 LG화학과 삼성, SDI 등등 많은 종목군들의 이 저점을 높이게 가기에는 개인들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조기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인해서 미국발 이슈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그런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중국발 금융위기 뉴스가 온 뉴스 포털을 도배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의 헝다그룹이죠. 부동산 재벌, 중국 내에서 이제 자산가치 대비 부채가 그래도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고 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헝다그룹의 부채 비율은요 한 70% 정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를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100%가 넘지 않으면은 글쎄요, 회사의 뭐 단기 채권, 단기 채무를 갚는 데 있어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으면은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중국 내 시중 은행들이 이미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있고요, 많은 또 예수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중국의 이 헝다그룹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리먼 사태처럼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은 또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리먼 사태 때 발생했던 금융위기는요, 중국의 헝다그룹하고는 질적으로 좀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된 부채가요, 당시 리먼 사태 때는 한 700조가량 됐다 그러면은 이번에 헝다그룹은 그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100조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70조 선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단기 채권을, 단기 채무를, 이자를 갚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은, 글쎄요, 뭐 그것 때문에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산 가치가 꽤나 높은 헝다그룹을 그렇게 포기할까요?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집권을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국의 헝다그룹을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국발, 중국발 각종 악재들이 우리 시장 지수를 좀 짓누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대외 악재 표면적인 어떤 이유들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문제점, 그래요, 그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다시피 각종 이유들이 난무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이유들. 여러분들 무엇이 주가를 춤추게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조정은요, 물론 중국발 악재, 미국발 악재 많습니다.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뭐 대외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는 인기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8월달, 9월달 연이어서 조정에 들어가면서요, 우리 시장 지수가 흔들리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코로나 투매 이후에 급하게 많이 오른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가격에서 지금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주가의 위치가, 이 가격대가 적정 가격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의 집요한 공격까지 이어지고 각종 대외 변수 악재까지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점점 밑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우리 코스피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어느새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또 시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관련주 종목군들도 시총이 꽤나 높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연달아서 지난 8월달,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좀 저점을 한번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끌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주가는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춤을 추면서
파도를 생성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파도는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위기 시에는요, 더 큰 파도가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파도가 생길 때,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요, 저기 반대편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군들이 항상 시장에서 데뷔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가깝게요, 삼성전자가 언제 데뷔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2015년도, 16년도에 바닥을 못 잡고 헤맬 때요, 당시 애플 컴퓨터하고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지금은 펀드 설정이 꽤나 높고 펀드를 가장 많이 잘 판매하고 있는 어떤 펀드 매니저분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삼성은 애플을 절대 못 따라간다. 왜냐하면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영업이익이 정말 끝내주게 잘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고작 해봐야 제조업 공장이다. 제조업은 성장주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세가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니까요, 부랴부랴 삼성전자 주식을 또 사들이더라고요. 지금은 또 삼성전자를 모아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팔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워렌 버핏도요, 하워드 막스도요,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피터 린치도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데 집중을 하지 좋은 주식을 적정 가격 이상으로 비싼 가격에 사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지 안전마진 확보가 되고요, 향후에 추세가 진행되면서 수익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식을 싸게 샀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거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제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출렁일 때마다 강세 일국면에서는 각종 악재들로 인해서 조정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좀 이어나가면 좋은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근본적인 이 시세 파동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시세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을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짧게 몇 구절만, 한 문단 정도만 제가 좋은 구절, 밑줄 처음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자의 심리에 의해서 춤을 춘다. 하지만 선진국가 주식시장과 성장국가 주식시장이 추는 춤은 그 차원이 틀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성장국가 주식시장이 추는 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10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아주 성장성이 대단한 나라인데요, 이 금융시장만큼은 아직까지는 저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과 같이 10년 혹은 20년을 보유하는 투자가 아니라 2년, 3년, 3년, 5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고 수익을 추구하겠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추는 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항상 쉬지 않고 춤을 춘다. 우리는 왜 시장이 춤을 추고 있는지 이해해야만 한다. 춤이 격해지면 때때로 시장에 아주 큰 파도가 발생하며 위기 시에도 시장은 춤을 춘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이 추는 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이 정형화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여러분들 중구난방으로 어떤 악재나 호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주가는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오랫동안 시장에서 경험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은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길을 가진 않습니다. 절대로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다고, 절대로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언제 조정이 시작될지, 조정이 언제 마무리돼서 또다시 올라갈지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월봉 차트로 여러분들 장기 가격 데이터를 보다 보면요, 주가가 가는 길이 있어요. 매집이 끝나고 돌발 악재, 돌발 변수 위에 가공 단계를 거쳐서 주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분출, 분양하는 시세까지 넘어가는 데까지 여러분들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세가 진행되는 네 가지의 길을 보고 이런 길이 있다고 믿고 투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매집이 어디인지, 매집 이후에 개인들의 물량을 체크하고 물량을 뺏어가는 돌발 변수, 악재 구간은 어디인지, 블랙스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 주식을 손절매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악재 이후에는 호재가 별다른 호재가 나오지 않은 데에도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고요, 강할 때에는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합니다. 작년 3월달 이후에 신저가를 깨고 신고가 갱신한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이렇게 주가는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분석하시다 보면요, 매번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나오는 뒷북 뉴스들 보지 않고도 기존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제가 여기까지만 좀 볼 텐데요, 사실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앞으로도 괴롭힐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요, 우리 가격 차트 한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제가 지금 종합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오랜만에 지난 8월 달에 저점을 깼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이 조정은요, 삼성전자가 원인이었죠. 삼성전자가 저점을 깨면서 종합지수를 끌고 내려갔는데, 지난 추석 직전에 있었던 조정, 이 9월달 조정은요, 사실은
카카오의 조정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들을 한번 위치와 시기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고 삼성전자를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한번 저점을 깨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간 게 마찬가지죠? 똑같죠? 거래량이 나오면서 저점을 깼습니다. 이번에도 반등 다음 반등을 하지 못하고요. 저점을 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린 삼성화재 같은 거 볼까요? 자, 우리 삼성화재를 보니까요. 그래도 탄력적으로 고점 돌파를 빠르게 나가지는 못해도요. 저점을 깨진 않습니다. 그죠?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화재도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주의 각도를 보십시오. 장기평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에 이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보험 섹터에만 금융 섹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도 힌트를 드렸던 교육 섹터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업황들 기준으로 가장 강한 섹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시장 흐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제가 볼 때에는 시황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요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돈이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몰리는지 이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걸 캐치하실 때 내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 향후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회사 이 가치 성장성 대비 현재 이 주가가 이 위치가 적정 가치인지 가격대인지 분석까지 할 수 있으면은 아주 금상첨화겠죠. 따봉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장 조정에서도 여러분들 주식 물량 털리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이라면 끝까지 옥구하셔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